네, 지난해 2019학년도 수능에서 불수능으로 가장 많이 많았던 그런 영역은 국어 영역이었어요. 국어 영역이 그래서인지 올해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비교적 무난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능에 비해서 독서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길어지고 제한 시간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죠. 또한 독서 지문 같은 경우 경제나 사회 쪽 관련 지문들이 비교적 많은 양의 정보를 지문 안에서 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시사적인 용어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독해하기가 어려운 지문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채점 결과로 추정되는 국어 영역의 예상 등급 컷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이 어떠했는지를 볼 텐데요. 우선 각 입시 기관별로 가채점 결과로 등급 나와 있는 예상 등급 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국어 영역의 1등급부터 이제 등급 컷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각 입시 기관별로 대부분 1등급 컷이 비슷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수능의 국어 영역 1등급 컷이 91점.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원점수 기준입니다.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고 가채점 결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채점했었던 그 원점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이제 91점 정도가 1등급 컷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입시기관의 예측이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2등급 컷은 이제 조금씩 편차가 생기는데 84점에서 86점까지. 그래서 일부 이투스나 U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등등은 84점을 2등급 컷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진학사나 종로 학원 쪽은 이제 85점 이상이 이제 85점 정도를 2등급 컷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3등급 국어 영역의 등급 컷은 75점에서 77점 정도 사이로 각 입시기관별로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원점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해의 등급 컷이 1등급 컷은 91점, 또 2등급 컷은 84점 정도, 또 3등급 컷은 76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난이도가 지난해 우리가 2018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서 영역별 등급 컷을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19학년도의 국어 영역 등급 컷을 보면은요. 원점수로 보면 1등급 컷이 84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불수능이 맞았던 것이고 국어 영역이 정말 어려웠던 것이 맞죠. 올해는 91점이 1등급 컷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84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그리고 2등급 컷이 78점. 즉 이 얘기는 100분위에 해당하는 그 점수대의 학생들이 요 정도 점수대가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78점이면은 올해로서는 한 3등급 컷 정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 등급씩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작년에 1등급 컷이 올해는 2등급 컷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국어 영역이 조금 쉬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2018학년도에는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국어 영역의 등급 컷을 살펴보면요. 1등급 컷이 94점이었고 2등급 컷이 89점, 3등급 컷이 82점, 4등급 컷이 74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의 국어 영역은 사실 2018학년보다는 조금 어렵고 2019학년도보다는 쉬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8학년도의 국어 등급컷과 2019학년도 국어 등급컷 그 사이 정도,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보면 국어 영역은 2019학년도에 비해 체감 난이도가 쉬웠지만 2018학년도에 비해서는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올해 수능에서도
독서 파트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7번에서 42번 사회 영역 지문이 출제되었는데요. 이 지문에는 국제 규약과 경제를 모두 다루는 지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해하기에 조금 어려웠었던, 즉 전문 분야에 대한 용어나 개념들이 또 정보가 많이 주어지는 지문들은 단시간 안에 읽고 해석하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 변별력이 있었던 항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시문은 어려웠지만 작년처럼 불수능이 되지 않았었던 것은 문항 자체가 평이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평이했었던 편이고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독서 지문의 길이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항 자체는 평이했고 또 보기 문항으로 주어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살짝 까다로웠던 부분은 있었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어휘 문항도 단순히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묻거나 문맥적인 의미를 묻는 그런 유형보다는 조금 신유형처럼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문의 내용 이해를 전제로 어휘를 바꿔 쓰는 문항이 올해는 출제됐다라고 하죠. 따라서 새로운 유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올해 국어 영역에서는요, 독서 영역에서 인문과 과학 지문이 EBS 교재에서 연계돼서 출제되었고요. 또한 문학에서도 EBS 연계 작품으로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라든지 또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고전소설의 유씨 3대록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EBS 교재에서 연계됐었던 지문들을 좀 학생들이 교재를 열심히 공부했었던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해의 그런 수능 등급컷과 비교를 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난이도 자체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쉬웠고 그 전에 2018학년도보다는 조금 어려웠었던 상황이라 사실 9월달 모의고사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올해에 내가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를 미리 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2018학년도의 결과치, 그러니까 작년도 입시 결과보다는 2018학년도의 결과치까지 같이 더불어 보면서 좀 나의 그 지원 선을 어느 정도 좀 예측해 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난이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가 올해에 이 점수라면 어디를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올해 가채점 결과가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역시나 12월 4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나면 더 정확한 지원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속단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때까지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